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제 선물 만기 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코스피 코스닥 수급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제 파월 이제 연준 의장 재지명이 있었고, 좀 이슈 있는 거 리포트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저는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쪽은 특히 이번 상승에 이제 끝을 기록한 게 아닌가, 이제 정말 파티는 좀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조금 이제 왜 그럼 파티가 끝났는지 좀 차트랑 같이 좀 데이터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끝난 이유는 뭐 사실 그냥 먼저 결론만부터 말하면은 그냥 마치 그거죠.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는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뭐 가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이었던 게 실질금리가 낮은 것이었고요. 근데 이 실질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던 이유가 사라지고 있고,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했을 때 뭐 더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먼저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지표인 1드갭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구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량 지표인 M2를 통해서 S&P, 나스닥,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이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뭐 ISM 지표 같은 경우는 생략하도록 하고,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위험 선호인지 회피 구간인지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S&P, 뭐 나스닥, 뭐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이제 뭐 V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뭐 필라델피아 니케이는 오늘 휴장이었죠. 니케이는 오늘 휴장이어서 생략하고, 뭐 유로스톡스, 그리고 이제 항생, 뭐 상해 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원, 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콜딩스나 우리 금융지주, 현대해상 같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셀트리온, GS, NC소프트, 게임스톱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감 시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한 0.5%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뭐 코스닥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어제도 그렇지만 전 좀 코스닥 하락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코스닥 한 1.8% 정도 하락이 있었고,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파랑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 뭐 오늘은 거의 증시랑 프로그램 매도랑 약간 유사하게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720억 정도 매도했었고요. 프로그램은 기관이 한 83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개인이 3,800억 매수, 외국인 2,800억 매수, 기관이 약 7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100억 정도 매수, 기관 1,7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4,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엔 개인이 1,500억 매수, 외국인 550억 매수, 기관이 한 1,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9월 선물 만기후로부터 이제 현물 같은 경우 코스피는 뭐 개인이 약 한 5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요. 뭐 수급이 최근에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누적적으로는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2조 정도 매수 중이고, 다만 연초로부터 수급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개인이 사실 70조 이상 사고 있는 장이라 연초뿐만 아니라 20년부터 감안하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하고 외국인은 현물 매수 중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선물을 매수 중이고,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12조 정도 매수 중이라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누적적인 수급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파월 지금 전 연준 의장을 좀 재지명을 했고요.
브레이너드 분이랑 이제 좀 약간 이렇게 VS였었는데 이제 파월이 좀 재지명이 됐습니다.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 연준 부의장으로 좀 지명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너드 분이 조금 더 비둘기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금리 자체는 파월 분이 되면서 좀 더 많이 급등을 하면서 어제 실질 금리가 좀 급등을 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도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도 88% 정도가 우려를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점점 좀 연준도 매파적으로 저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계속해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지금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나머진 다 설명 생략하고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물가 관련 대책과 뭐 인적 인프라 법안 추진 있는데 뭐 인적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달라질 거는 크진 않을 거라고 봐서 이 물가 관련 대책이 이제 비축유 이제 좀 방출을 하는 거 말고 뭐 다른 게 있을까? 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축유 그냥 방출하는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실 떨어지면 오히려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이슈여서 약간 증시에는 더 안 좋은 지금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면 이제 일드갭으로 봤을 때 코스피 일드갭이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 거거든요. 근데 뭐 계속 낮은 레벨이어서 뭐 사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해서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뭐 사실 코스피는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 그 다음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까지는 와서 막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비싸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랑 같이 돼 있는 일드갭을 봤을 때는 확실히 미국이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이게 이제 양적 완화랑 실질 금리가 계속 마이너스의 영향이 가장 컸었는데 그게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미국 쪽의 낙폭이 향후에는 훨씬 더 클 것 같다. 2009년부터 상승분을 되돌리는 이제 하락장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패드 모형 같은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 국고채 10년물을 이렇게 차감한 거라면 패드 모형을 이렇게 국고채 금리로 나눴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형인데요. 두 나라 다 금리가 사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추세는 상당히 이제 일드갭 상으로 낮아서 패드 모형 상으로 낮아서 조심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랑 코스닥 합상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7천억 정도 되면서 뭐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증가를 했어도 결국 이렇게 올라갔던 추세에서 결국 내려가고 있는 중기 추세는 맞기 때문에 뭐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위험한 레벨이다.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 점점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항상 리스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코스닥은 뭐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 대비해서 S&P를 M2로 나눈 거는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고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 수준이어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18년 정도 고점 치고 나서 빠지고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봤을 때 과거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라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는 생각이고요. 글로벌 GDP 같은 경우도 코스피, S&P 시총 치고 이제 과거 고점을 치고 나서 아직 내려오진 않아서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냥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높아 보인다. 이미 추세의 위이기 때문에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뭐 장기 추세까지는 넘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다 있는 상황까지 상승을 했고요. 중기 추세인 120 이동평균선은 이제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중기적으로 조금 위험 선호에서 위험 회피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52동평균선 진작 넘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살펴보면 이제 일단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은 뭐 여기도 이제 장기 파동부터 뭐 요즘 좀 증시가 그래도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는 봐서 장기 파동부터 보면은 여기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죠. 그때가 이제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엘리어트 파동상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파동이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크게 1, 2, 3, 4, 5가 끝이 나면서 1파가 완성이 되었다.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A, B, C로 딱 떨어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올라갔던 파동이 3파에 1파라고 보고요. 지금 3파에 2파가 진행 중이고 여기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고점에다가 올려놨을 때 뭐 거의 고점 부근에서 딱 떨어지는 거 봤을 때는 아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라고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파랑 이제 3-2파를 살펴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3-1파, 1파, 여기가 2파, 여기 3파, 4파, 5파로 조정이 끝이, 이제 상승이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여기 이제 고점이 고점 딱 닿죠. 그게 채널도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이제 넘었다가 하회할 때 이때 1차 매도 2파랑 4파 채널이 깨질 때 2차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A파, 여기가 B파, 여기가 1, 2, 3, 4, 5로 C까지도 나왔다라고 보고요. 5파랑 B파를 그어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또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여기도 딱 저점이 잘 닿이는 걸 봐서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가 이제 딱 깨질 때 이 채널이 깨질 때 아 여기가 이제 C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올라올 때 아 C가 끝났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랑 A파 저점을 그러니까 이게 A, B, C가 큰 A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4파랑 또 A파랑 이렇게 그었을 때 뭐 잠깐 이렇게 깨진 부분은 있었지만 여기가 이제 크게 하회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A, B, C로 여기가 이제 큰 B파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계산치상 최대한 406에서 422 둘 중 하나일 것 같고 A, B, C, B, C로 가냐 아니면 그냥 A, B, C로 이제 끝이 나냐 뭐 둘 중 하나인데 이미 여기 고점을 넘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무너져도 뭐 사실 이상하진 않은데 뭐 더 갈 수도 있다. 뭐 사실 그냥 애매한 상황이다. 국내 쪽은. 근데 이제 여기 채널을 결국 깨지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삼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추세상으로는 저항선 기준선 다 넘었고 아직까지는 52동 평균선 넘고 있고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돼서 뭐 엄청 안 좋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렵고요. 근데 다만 그냥 비판은 저는 웬만하면 그냥 안 하는 파동이다. 그냥 좀 그냥 지켜봐도 될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뭐 코스피가 그렇게 모습은 다르지 않아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5파 고점 치고 A, B, C로 A 나오고 B 나오고 저는 C로 좀 빠진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여기도 뭐 저한선 기준선 위라 추세 자체로는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돼서 문제는 없는데 뭐 추세로 매매를 한다라고 치면 저한선 기준선 깨지면 매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코스닥 150도 저는 뭐 사실 여긴 고점이 여기여서 그냥 A, B, C 정도라고 봐서 뭐 저는 좀 긍정적이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이제 바닥부터 새로운 파동이라고 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딱 삼각형으로 4파 깔끔하게 나오고
5파 상승이 이제 저는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1, 2, 3, 4, 5를 되돌리는 큰 조정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도 길고 낙폭 자체도 조금 큰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살펴보면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일봉으로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고 5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마지막 5파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5파 채널을 위해서 약간 좀 로그 스케일을 풀어보면 로그는 이제 퍼센트로 보기 때문에 좀 장기 파동 볼 때 조금 더 적합하기 때문에 로그를 풀고 보면은 사실 둘 다 봐야 되고요. 로그랑 로그 안 푼 거랑 이제 안 한 거랑 둘 다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사실 엘리어트 원전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딱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았을 때 여기가 원래 딱 다였어가지고 저는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사실 1차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스닥을 제가 이날 다 숏을 좀 때려놨었거든요. 해지 겸 해서. 근데 그랬다가 다시 내려가서 맞는가 보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뭔가 이제 한 번은 더 가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가 1, 2, 3, 4, 5로 끝이 날까 했었는데 1, 2, 3, 4, 5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 여기도 거의 딱 다인 부근 치고 나서 지금 전환선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려오고 MACD를 봐도 고점이 갱신됐는데도 MACD는 떨어지는 추세, RSI도 떨어지는 추세여서 딱 다이버전스죠. 주가는 올라갔는데 보조지표는 떨어지는 다이버전스가 딱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오든 치고 내려오든 상황에서 딱 거의 치고 내려온 상황이 돼서 저는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좀 매우 높다. 실질금리를 보더라도 어제 실질금리를 보더라도 이제 파월 당선되면서 매파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요. 명목금리는 또 올라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매우 급격하게 사실 어제 10bp 이상씩 다 상승을 하면서 이제 확실히 추세가 좀 돌아설 확률이 높아지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살펴보면 그리고 캔들로 보더라도 사실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로 보더라도 50일 볼린저 여기서만 넘었다가 여기는 닿지도 못했고 20일 볼린저로 살펴보면 딱 다이는 수준에서 빠졌기 때문에 딱 좋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봤을 때 좋은 모습이고요. 200일 볼린저로 봐도 딱 다였던 부분까지 갔다가 내려가는 모습이라 딱 하방으로 보기에 좋은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스닥도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5에 5에 4까지 나오고 여기까지가 이제 또 5에 대해서 1파 2파, 3파, 4파, 마지막 5라고 보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저점도 다 잘 닿죠, 오히려. 그래서 채널은 여기도 유효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3파 고점에 딱 올려놓으면 여기도 딱 여기가 닿였어서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여기서 사실 선물 매도를 해놨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또다시 이제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딱 긴 꼬리 나오면서 장대 음봉 나오면서 실질금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도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결국 빠져서 사실 이제 여기가 그냥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이번 기나긴 2009년부터 미국의 상승이 아마 이제 어제 끝났을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봅니다. 52동평선 딱 넘었다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도 보시면은 딱 닿였다가 이제 넘었다가 다시 들어와 버렸고 200일 같은 경우에도 넘었다가 다시 들어온 상황이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거래량 자체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해 보인다. 정말 거래량으로 보나 뭐로 보나 위험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주봉으로 한 3주봉으로 보더라도 사실 한 20일 볼린저로 보시죠. 20일 볼린저로 보더라도
뭐 사실 그냥 겐이라는 분의 이제 각도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 사실 이게 이 각도로 사실 이렇게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했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준이 정말 엄청난 돈을 풀면서 양적 완화를 뭐 어마어마하게 했죠. 보시면은 뭐 양적 완화 금액 자체가 뭐 연방 총 자산으로 보면 되니까,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연방준비은행이 3.8조 달러에서 이제 거의 코로나 이제까지 8.7조니까 뭐 그냥 대충만 계산해도 거의 뭐 몇 조죠? 제 산수가 안 되네요. 뭐 아무튼 둘 다 뭐 8이라고 치면은 4조 4 이제 뭐 어마어마한 숫자 5네요. 5 이제 한 5조 달러 그냥 대충만 계산해도, 항상 계산기를 쓰니까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뭐 거의 한 4.9조 달러 정도 되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4.9조 달러라는 게 이제 미국만이고 이 12, 뭐 그리고 이제 그뭐 BOE 뭐 등등등 이제 뭐 다 합치면 BOJ 뭐 정말 양쪽 하나 돈을 다 합치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금융시장에 이제 풀린 거거든요. 이게 실물 시장에 풀린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 이제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다 그게 잠겨 있다 보니까 예대율은 사상 최저가 되면서 59가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출 증가율, 상업은행 대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는 이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는 완화적인 재정 정책이 아니라 완화적인 통화 정책만 했지만 이제는 재정 정책까지 같이 이제 확장적으로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의 뭐 인프라 법안도 그렇고요. 이게 다 재정 정책이잖아요. 돈이 그냥 실물 경제로 뿌려지는 행동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이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2009년부터의 사이클이 이제 끝난다. 그때까지는 그냥 금융시장의 이제 저축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죠. 금융시장에 그냥 돈이 쌓이는 단계의 사이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앞으로 시작될 사이클은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자산은 안 좋을 게 뻔하고요. 실물 자산 자체에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과거에 2009년부터 주식시장이 올라갔던 게 그냥 주식에 대한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왔던 거고요. 앞으로는 실물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실질 금리 자체가 아직까지 낮긴 하죠. 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 실질 금리가 1에서 2 정도 될 때까지 저는 웬만한 자산들은 다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냥 실질 금리 1에서 2 되기 전까지는 그냥 웬만해서는 저는 그냥 투자를 안 하고 이때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스닥 숏을 하고 있어서 역으로 이제 포지션 자체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금 보유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숏을 쳐놓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나스닥은 뭐 저는 이제 사실 끝났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시간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일목균형표에 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워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좀 안 믿을 수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여기 저점부터 해서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76 변화일이 한 사이클이 보통 끝나는 변화일이거든요. 근데 딱 76주 변화일이 딱 이번 구주봉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계속해서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숏을 최근에도 했었던 게 여기가 이제 고점일 확률이 저는 매우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코로나 저점 때도 뭐 거의 이제 66인데 65가 또 변화일이거든요. 한 주 차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마 S&P가 제가 봤을 때 S&P는 또 이게 65주였을 거예요. 아마도 S&P는 65주 변화일이 딱 맞았죠.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하는 거는 여기는 또 좀 살짝 안 맞긴 하는데, 뭐 어떻게 됐든 뭐 한 주 두 주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9주니까 이제 9주의 차이긴 합니다만, 뭐 저는 뭐 사실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사실 어제였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제가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만, 뭐 사실 위험자산이랑 계속 좀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보긴 계속 보고 있고요. 여기는 1파 치고 2파 치고 3파 치고 4파 치고 이제 올라가는 파동인데, 이게 5가 끝이 났냐 고요. 이제 5일지 아니면 5의 1일지를 이젠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5의 1이면 내려갔다가 더 갈 거고요. 5의 끝이면 그냥 ABC로 좀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어차피 여기서 5, 1, 2, 3, 4, 5까지 나왔으니까 결국 여기 전고점을 재차 넘지 않는 이상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제 미니 분봉으로 봐도 사실 그렇고요. 뭐 시간 관계상 이건 생략하도록 하고, V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120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하고요. 뭐 방향성 자체가 아직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어제 고점을 쳤다가 긴 음봉 나오면서 꼬리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안까지 완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저는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추세가 RSI 매도 시그널, MACD도 매도 시그널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추세가 이제 정말 좀 전환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니케이는 뭐 오늘 안 했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고, 오늘 뭐 근로자의 날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이제 여기가 5파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선에서 여기선 반등은 하고 있지만 결국 뭐 반등을 이렇게 했다가 빠지든 어차피 결국 주추세는 이제는 하락 추세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MACD나 RSI도 이제는 다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랑 뭐 유사하게 흘러갔었는데 여기가 ABC, A고 뭐 그 다음에 이제 A, B, C 정도라고는 보는데, 뭐 비판은 저는 웬만하면 건드리진 않는 게 맞다라고 봐서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뭐 그렇게 사실 들어가기는 조금 꺼려진다인 것 같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정확하게 딱 제가 뭐 파동을 매기긴 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뭐 중국 쪽은 지금 사실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이라 웬만하면 뭐 추세가 좋긴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뭐 넘어가면 그래도 좀 건드리고 싶지는 않다. 뭐 조금 더 확실한 뭔가가 있을 때 가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어제 금리도 올라가고 해서, 그래서 뭐 굳이 먼저 달리는 말에선 여기는 이제 내릴 필요는 없다. 저가 봤을 때 뭐 일단 계속 매파적인 기존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봐서 좀 계속 뭐 좀 조심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위 상방은 열어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름대 위로 올라가고 26일까지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그냥 계속 일단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략 비축률 푼다 뭐 이러면서 좀 내려왔고요. 이제 추세 자체는 일단 구름대 안으로 와서 여기도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역으로 유가는 사실 내려갈수록 증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 좋지 않다.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어제 실질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질금리랑 반대로 올라가는 금은 뭐 차트가 이제 완전히 깨졌죠. 기준선까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 이제 저는 꽤 빠질 거라고 보고요. 실질금리가 한 1에서 2 정도 될 때부터, 그때부터 좀 분할해서 금은 좀 사 나가자.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5파는 저는 고점을 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 5로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냥 A, B, C 정도 파동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C가 한 2% 중반 요 정도까지 좀 빠졌다가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되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5파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1, 2, 3, 4, 5를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아직은 좀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큰 움직임은 없고요. 뭐 그나마 이제 RSI나 MACD는 이제 좀 플러스가 되면서 좀 매수 시그널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추세가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다 빼고는 확실하지는 않고요. 근데 뭐 낙폭을 봤을 때 이제 뭐 거의 사실 그냥 ABC 조정은 끝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뭐 다만 좀 안 좋은 건 이제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거기에 좀 휩쓸리면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만, 뭐 휩쓸릴 수도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일단 뭐 기준선까지 딱 빠져서 거기서만 일단 지지는 해서 뭐 좀 크게는 뭐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고요. 여기도 이제 거의 구름대 쪽에서 약간 버티고 있긴 해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또 24일 이후부터 자사주 소각이 돼서 뭐 그때부터 아마 이제 좀 유상 감자를 하든 뭐 자사주 소각을 하든 무상증자를 하든 어차피 뭐 세 개 다를 하든 뭔가 좀 이벤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실적보다도 사실 그 이벤트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역으로 이제 그거밖에 없다라고는 봅니다. 여긴 실적이 잘 나오는 것보다도 뭐 그게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뭐 상속세를 내긴 해야 돼서 결국 지금 빚진 게 제가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갚아야 될 이분들이 실제로 상속세 그 담보 비율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대출 비율을 140%라고 설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140이어서 한 400억? 제 기억에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한 400억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자 내고 하는 거 봤을 때 400억이 뭐 현찰로 있진 않을 테니까 어차피 이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돈을 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이고 현재 주가는 한 16,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내재가치상으로는 7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상선이 아니죠. 현대상선이 아니라 이제 현대해상 살펴보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올라갔던 거를 좀 되돌림이 있었고 뭐 이제 MACD나 이런 걸 봤을 때 뭐냐 여기가 바닥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좀 바닥일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주봉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뭐 MACD 매수 시그널 나오고 전환선에서 그래도 딛고 반등을 해서 뭐 저는 사실 반등은 결국은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추세는 좀 좋으리라 봅니다. 근데 일단 뭐 단기적인 거는 뭐 좀 이제 그거는 뭐 사실 추세는 뭐 아무도 알 수 없긴 하니까요. 근데 이제 중기적인 밸류에이션은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내재 가치 같은 경우도 기대 수익률 22% 높을수록 좋은 건데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어서 뭐 저는 충분히 이제 금리랑 그리고 실질 금리가 올라갈 때 여기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실질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10년짜리 미국 실질 금리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우리나라 이제 파랑 색깔 실질 금리도 고점을 좀 쳤다가 이제 바닥부터 고점을 쳤다가 이제 좀 바닥을 다시 찍었다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다시 이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는 좀 매를 그래서 먼저 맞았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은 이제 그 매를 맞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추세가 좋아서 사실 큰 조정 없이 일단 버티고 있는데 여기도 볼린저밴드 모여 있어서 곧 벌어질 거거든요. 위든 밑이든 좀 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방향성에 따라서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여기도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이제 기대 수익률 자체 거의 17.8 정도 돼서 상당히 싸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금융지주가 14, 15 뭐 높아야 이제 지방 지주들이 한 17 정도 되기 때문에 대형사 이제 국내 대형사에서 17.8이면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종목 살펴보면 뭐 현대차, 셀트리온, GS, NC소프트, 이제 게임스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2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림으로 봤을 때는 조금 PBR이 낮아서 아니지만 FCF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뭐 저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밸류에이션이다.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 보인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이제 여기 5파 고점이었다고 보고요. 현대차는 A파 저점 나오고 이제 B를 갈 텐데 뭐 B는 사실 정확하게 추정은 어렵지만 결국 B가 올라간 다음에 언제든 C로 무너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21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림으로 보나 FCF로 보나 뭐 저는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사실 고평가였기 때문에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싸게 보인다 또 생각도 되고요. 왜냐면 항상 고평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되고
차트 상으로도 근데 여기는 아마 여기도 5파 5점 여기서 치고 A 나오고 B 정도의 단계다. 뭐 굳이 B는 저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4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림으로 보나 FCF로 보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도 봤을 때도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 근데 다만 뭐 차트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아서 구름대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게 A 그 다음에 A, B, C로 B일지 아니면 A, B, C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선뜻 들어가긴 좀 애매할 것 같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엔 현재 주가 한 71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약간 저는 비싸 보인다. 뭐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비싸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좀 애매하다.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인 것 같고요. 뭐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싼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뭐 주가 자체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이제 5파 5점 치고 결국에 A 빠지고 그냥 B 올라가는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한 번 정도는 전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뭐 여기도 사실 NFT 이런 이슈로 좀 오르긴 했지만 뭐 그렇게 추세가 지금 막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 살펴보면은 이제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여기가 이제 좀 4여가지고 조금 이제 상승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좀 오르긴 올랐죠. 이제 조금 오르긴 올랐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냥 딱 봤을 때도 4하고 전고점을 넘어가면 더 깔끔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여긴 내재 가치가 사실 없는 회사여서 저는 뭐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내재 가치를 조금 있는 주식을 사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뭐 차트상으로는 그냥 이런 주식은 전환선이나 기준선이나 기준 정해놓고 뭐 기준선이나 구름선 깨지면 구름대 깨지면 팔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뭐 결국 전반적으로 뭐 저는 뭐 사실 미국 쪽은 정말 이제 좀 파티가 끝난 것이 아닌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뭐 우리나라는 반등이 이제 비파 중인 거는 맞는데 이 비파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비파는 어디까지 갈지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어디가 고점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 없고 결국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 금리인데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실질 금리가 1에서 2, 10년물 기준으로 1에서 2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몸을 좀 사리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